지난 1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고 난 뒤 경호처에 총을 안 쏘고 뭐 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체포 직전에는 민주노총을 가장한 북한 세력이 침투할 거란 명분으로 총과 실탄을 배치해두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세 번째 공판.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던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건희 씨가 총 가지고 뭐 했냐며 경호처를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모 경호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 했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얘기를 들은 뒤 조금 황망했다며 업무상 연결도 안 돼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박 경호관에게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자, 직원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북한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세력이 침투한다는 첩보가 있다며 총을 배치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 전 부장은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민주노총을 가장한 북한 세력이 관저를 침투한다는 정보를 받았고 직원들에게 기관단총과 실탄을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석이 기각된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피고인석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땡땡하고 싶은 심정이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여사가 경호처 사무실을 찾아가 경고관들에게 퍼부은 질책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경찰이 경호처 간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통화 녹취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여기고 법원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한 공권력 사유화의 정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는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건희를 둘러싼 5대 핵심 의혹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개별적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국가 시스템을 사적인 복수와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YTN 상용화 위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준 공영방송사가 왜 갑자기 그것도 방송 경험이 전무한 유진그룹에 통매각 방식으로 넘어가야 했을까요? 그 시작은 2021년 YTN이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을 보도하자 터져나온 그의 육성이었습니다.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이 사적 복수심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YTN 지분 매각이라는 국가정책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 측에 접근해 YTN을 인수하게 해주겠다며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를 챙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언론 장악이 사적 복수와 비선실세 이권 개입으로 얼룩진 것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어떻습니까? 정치 브로커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천 발표 전날 김 여사는 브로커에게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라며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40분 전에는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라고 말한 녹취까지 있습니다. 부부가 공모해 당의 공천을 사유화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노골적인 사적 이익 추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측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이 주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이익금 처리를 묻자 김 여사는 또렷하게 답합니다. 거기는 내가 40% 주기로 했다. 작전 세력과 이익금을 6대4로 나누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막을 모르는
피해자의 발언입니까? 범죄 수익 배분에 직접 관여한 공모자의 육성입니다. 명품 목걸이 수수 의혹은 뇌물죄의 교과서입니다. 서희건설이 쓸은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셔 김 여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서희건설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특검은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직접적인 뇌물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이 모든 범죄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명품 목걸이 의혹이 터지자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렸다. 20년 전 홍콩에서 산 가품이다 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이 우리가 사준 것이 맞다는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특검에 합대출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특검이 김 여사 오빠의 인척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가품, 즉 모조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가짜 목걸이로 바꿔치기 하려는 증거인멸의 명백한 정황입니다. 범죄 의혹이 고발된 이후에야 목걸이를 반환하려 했던 건 역시 죄의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의혹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개의 개별적 사건이 아닙니다. 총기 사용 발언과 YTN 상용화로 드러난 권력의 사유와 도이치모터스와 명품 목걸이로 드러난 노골적인 사적 이익 추구, 공천 개입과 건진법사로 드러난 비선실세 국정 개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이 모든 패턴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로 규율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국정 운영의 공식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공적 지위가 사적 복수와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은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무너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치공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서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라면서 경호처에 가족부가 있어요. 가족들 경호하는 네. 그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나도 뭐 스스로 뭐 자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 네.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예. 이 가족 부장이 따로 있잖아요. 김사 네. 부장이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할 땐 당시 현장에 없었나 봐요.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윗선에다가. 그 윗선의 휴대전화를 이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워딩을 여사가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부 사람들이 지금 여사 오셔서 이렇게 지금 화내고 가셨다,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예. 김 여사의 발언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철수 의원의 목이 긁혔다, 뭐 나경원 의원의 어떤 발언,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최성목 권한대 몸조심해라, 뭐 예. 다 센 발언 도를 넘었다 그러지만 김건희 발언에 비하면 휴. 조적지혈이에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준도 안 돼. 예.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것보다 또 어떻게 더 센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건 뭐 왕중왕이야. 아니 이거는 근데 꼭 내가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 부부가 너무 닮았어요. 아, 너무 근데 비슷해. 더 무서운 건 그렇죠. 사실 그거잖아요. 경호처가 실제로 총기 사용을 좀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하고 나서 그 김성훈이랑 이광우랑 그 나눈 대화를 보면은 그 MP7 기관총 네, 기관총. 그거를 다 관저로 옮겨두고 만약에 관저 이정문 뚫리면은 이제 이거 들고 뛰어 나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네. 거기에서 경호 3부장 등이 적극적으로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려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라 합시다 해서 만약에 갔다면 그 앞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나온 어휴.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 그 수많은 경력들하고 총기 난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혈 폭동이 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시청자들한테 쓸 일이에요. 정말 치사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지금? 아니 아니 그럼 잘못 기지 않을 것 같아. 기자님은
다 그래요.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재한 거 없나? 와, 그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지금 YTN 기자하고 어? 저렇게 이제 거친 목소리로 또 거친 언어로 거친 네. 단어로 항의하던 2주 후에 예. 사과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I believe 이거 네, 노정면 의원이 그 데뷔해가지고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본성이 어떤 건지 어. 저 YTN 기자하고 전화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낸 건데 예. 그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 예. 기자하고 아무리 좀 항의성 그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음. 복수할 거야. 음. 이런 얘기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아, 김건희 그렇지. 씨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 때부터 V제로 본능이 확고하게 있었던 거고 예. 예전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명수 씨랑 통화에서 나온 건가? 내가 집고 나면은 아, 그거 가만 안 두겠다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웃어요. 예. 예. 그리고 저 최재형 목사인가 그분하고 그 녹취에서도 통일사.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저분은 V제로라는 자의식이 확고했던 거예요. 저 때부터. 그러네. 예. 내가 되면 너 복수해가지고 가만 안 둘 거야. 결단 낼 거야. 어. 아니 근데 이때 되면은 거의 YTN 결단된 분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자백은 해 허위 학력이라고.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치사하게 얘기는 맞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아니 허위 보도 이거 이러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치사하게.